안녕하십니까. 다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배연창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배연창은 그 화재 시에 생명을 지켜주는 중요한 설비 중에 하나고, 화재 시에 유독가스라든지 연기를 외부로 배출해주는 소방시설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처럼 화재가 났을 때, 창문이 자동으로 열려서, 배연창이 자동으로 열려서 외부로 유독가스랑 화재가, 연기가 밖으로 배출될 수 있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법령 내용부터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법 제49조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 제한을 보시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 위생, 방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역, 화장실, 구조, 계단, 출입구, 거실의 반전 높이, 거실의 채광, 환기, 배연 설비와 바닥의 방습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어구역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방화구역 등의 설치를 보시면은 46조 방화구역 등의 설치, 법 49조 2항 본문에 따라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 또는 불연 재료로 된 건축물로서 연면적 1000제곱미터가 넘는 것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조물로 구획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내화 구조로 된 바닥이나 벽, 그 다음에 방화문이랑 자동방화 셔터로 구획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요. 51조 거실의 채광 등 보시면은 49조 2항 본문 따라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거실, 교육연구시설 중 학교의 교실, 의료시설의 병원 및 숙박시설의 객실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채광 및 환기를 위한 창문이나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그리고 법 제49조 2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거실에는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2항 1호에는 6층 이상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용도로 쓰는 건축물인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용도가 쭉 나와 있어요. 가해 이종 근린 생활시설부터 시작해서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판매, 운수, 의료, 교육, 노유자 시설, 수련시설, 운동, 업무, 숙박, 위락, 관광, 장례시설까지 내용들이 있고요. 6층 이상일 경우에 이 시설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배연 설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쓰이는 건축물이라고 해서 요거는 이제 6층 이상이 아니더라도 설치를 하셔야 돼요. 의료시설 중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노유자 시설 중 노인 요양병원, 장애인 거주시설 및 장애인 의료 재활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산후조리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건축물의 설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인데 개별 난방 설비 등이 있어요. 여기서 배연창에 대해서 요거는 조금 뒤에 설명을 드릴까요? 요거는 조금 뒤에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을 한참 제가 설계를 할 때 이슈가 좀 됐던 내용인데 요거는 별도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배연 설비에는 14조 배연 설비에는 법 49조 2항에 따라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건축물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된다. 다만 피난층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피난층에는 별도로 배연 설비를 설치하지 않는데 여기 보시면은 설치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항 1호를 보시면은 영 46조 1항에 따라 건축물이 방화구역으로 구획된 경우에는 그 구역마다 한 개소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하되 배연창의 상변과 천장 또는 반자로부터 수직거리가 0.9m 이내일 것. 다만 반자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3m 이상인 경우에는 배연창의 하면의 바닥부부터 2.1m 이상의 높이에 이상의 위치에 놓이도록 설치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1항 2호에는 배연창의 유효 면적은 별표 2 밑에서 보여드릴 텐데요. 산정 기준에 의해서 산정된 면적의 1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의 합계가 당해 건축물의 바닥 면적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바닥 면적이 100분의 1 이상만큼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게 1제곱미터는 넘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 경우 바닥 면적 산정에 있어서 거실 바닥 면적의 20분의 1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한 거실에는 거실한 면적은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거실 바닥 면적이 100제곱미터다. 200제곱미터다 라고 하면은 여기에서 20분의 1 이상의 환기창을 설치한다. 그러면 10제곱미터가 되겠죠. 10제곱미터의 환기창을 설치를 하게 되면 그러면은 1제곱미터만 이제 배연창을 설치를 하시면 돼요. 환기창이 있기 때문에 연기가 빠져나갈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3번 배연구는 연기 감지기 또는 열 감지기에 의한 자동으로 열 수 있는 구조로 하되 손으로도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되어 있죠. 배연구는 예비 전원에 의해 열 수 있도록 할 것.
되어 있고요. 예비 전원이라고 하면은 화재 시에 건축물의 그 전기가 단전이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은 그럴 경우에는 건축물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는 밑에 발전기실이라고 별도로 있어요. 그래서 발전기실에서 어, 화석연료를 이용해서 별도로 전기를 생산합니다. 발전기가 있어요. 건축물마다 발전기가 있는데 그 발전기를 통해서 비상등이라든지 아니면 지금 말한 배연구에서 자동으로 열리고 닫히는 구조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스프링클러를 작동시킨다든지 전기가 필요한 부분에 예비 전원을 이용해서 별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계식 배연 설비를 하는 경우에는 1호 내지 4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방관계법령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고요. 자, 배연창의 설치 대상 요약을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층 이상의 건축물, 피난층을 제외한 6층 이상의 건축물은 용도가 쭉 나와 있고 이 용도는 전체 다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전체 다 설치를 하셔야 되고 층수하고 무관하게 설치하는 대상 아까 말씀드렸죠. 의료시설, 노유자시설, 일종근생 중에서 각 용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배연창의 구조는 저 보시면은 미서기창이 있고 피벗 종축창이랑 횡축창이랑 들창, 그 다음에 미들창 이렇게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시면은 우선은 유효 면적을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그림들이 5가지가 있기는 하지만 이 5가지 그림들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게 유효 면적입니다. 그래서 이 창이 열렸을 때 지금 보시면 창틀 있죠. 창틀만큼은 포함이 안 돼요. 이렇게 해서 실제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그 종축창 같은 경우에도 열렸을 경우에 여기 이 부분 있죠. 이 부분. 이 부분이랑 이 부분. 그 다음에 횡축창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 이런 식으로 산출을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효 폭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고 용도 변경을 하면서 이제 변창 설치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도 변경을 됨으로 인해서 변창 설치 대상 건축물이 되거나 설계 변경으로 인해서 이제 변창 설치 대상이 되면 건축물의 설비 기준에 관한 규칙 14조의 규정에 따라 배연 설비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설치하면 되고요. 오늘 내용 끝이긴 한데 아까 중간에 설명드렸던 것 중에서 개별 난방 설비 등이라고 해가지고 이 내용을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개별 난방 설비 등 여기에서 87조 2항의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설비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에서는 1항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가 있는데 여기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방안 구획으로 할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선은 요거를 하나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렇게 복도가 있고요. 배연창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이 있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그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여기가 예를 들어 코어다. 코어가 여기 있어요. 엘리베이터라든지 계단이 여기 있는 거고 여기 복도죠. 실이 있어요. 실 1, 2, 3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배연창 6층 이상이라고 가정을 하고 배연창을 설치를 해야 될 경우에 예전에는 면적 산출을 어떻게 했냐면 바닥 면적을 코어에 부분적으로 코어가 들어가겠죠. 엘리베이터를 제외한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바닥 면적을 쭉 해서 실 1, 2, 3, 4하고 복도를 포괄해서 면적을 산출해서 여기에서 100분의 1 이상의 배연창을 설치를 했습니다. 근데 환기창이 있을 경우에는 그 20분의 1 이상의 환기창이 있을 경우에는 그 부분이 제외가 됐었잖아요. 그래서 각 실을 보면 대부분 오피스텔이 뭐 원룸이라든지 투룸이라든지 어찌됐든 환기창이 설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창문이 설치가 되면 최소한 이 거실의 20분의 1 이상은 환기창이 설치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면적을 안 넣는 경우가 많았어요. 여기에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는 이 복도하고 코어 부분만 면적을 산출해서 100분의 1 이상을 설치하면 되는데 여기에서도 복도에 창문이 만약에 있어요. 그러면 이 20분의 1 이상의 창문이 있어요. 그러면 이 부분도 제외가 되겠죠? 면적 산출에서.
그러면 결과적으로 최소 1제곱미터 이상을 설치해야 되니까 1제곱미터의 배연창 하나만 설치를 한 거예요. 복도에다가. 한 개만. 이런 식으로 인허가를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나중에 문제가 좀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피난이랑 화재 시에 법을 만들어 놓은 것과는 위법은 아니지만 위법 사항은 아니지만 법을 좀 우회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지 아무튼 가장 좋은 방법은 각 실마다 하나씩 설치를 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창문이 아니고 배연창이다 보니까 화재 시에 별도로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동 개폐 장치가 달아져야 되고 비용적인 측면이 있기 때문에 외부에 하나만 설치했었는데 그때는 문이 달려 있었잖아요. 문이 달려 있었으면 어떤 논리였냐면은 이거는 방화문이 아니고 방화문을 달기는 했지만 여기를 난방구획으로 보고 있다. 우리는 이제 난방을 구획하기 위해서 이 문을 단 거지 방화구획을 하려고 문을 단 게 아니다. 갑종 방화문을 달려고 한 게 아니다. 라는 논리로 이렇게 인허가를 진행을 했었어요. 근데 이게 생각해 보면은 조금 불합리하기는 하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논란이 좀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 이후에 이제 오피스텔의 경우에는 난방구획을 방화구획으로 구획할 것이라는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부터 우리가 이거 난방구획이기 때문에 변창 밖에 하나만 설치했어요 라는 논리가 안 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화구획이 만들어져 버린 거예요. 이제는 지금 이렇게 각 실마다 다시 1번, 다시 2번, 다시 3번, 다시 4번이 별도의 방화구획이 돼버린 겁니다. 이렇게 방화구획은 방화구획마다 배연 설비를 해야 되니 여기에서 20분의 1 이상 창문을 설치하면 완화를 받고 그 안에서 최소한 1제곱미터의 변창을 설치해야 된다라는 논리가 생겨버리는 거죠. 이제 그래서 현재 오피스텔들은 이렇게 6층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각 세대마다 연창을 설치를 해야 됩니다. 네, 그런 문제들이 여기에서 또 약간 법이 조금 수정되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좀 진하게 제가 색깔이 변경 되네요. 여기에 보시면은 개별 난방 설비 등이라고 해가지고 13조가 있잖아요. 여기에서 87조 2항 규정에 의해서 공동주택과 오피스텔의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앞에 말한 오피스텔의 설치 기준은 오피스텔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전제가 뭐였어요? 전제가 난방 설비를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죠. 개별 난방 방식으로. 이 개별 난방 방식으로 한다라는 거는 각 실마다 보일러실이 있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개별 난방 방식은. 근데 만약에 지역 여론을 사용한다 우리가 지역 여론을 사용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개별 난방 방식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보기가 조금 힘들죠. 중앙 집중 난방 방식이라고 해서 아파트나 아니면은 별도의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중앙에서 별도로 공급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거예요. 개별 난방 방식. 그러면은 오피스텔 경우에는 난방 구획을 방화 구획으로 본다라는 이 문구도 해당이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에는 전제가 개별 난방 방식일 경우에이니까. 그래서 택지개발지구라든지 이렇게 지역 여론을 받을 수 있는 곳, 지역 여론을 받아서 중앙 집중 난방을 한다라고 했을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배연창을 각 실마다 넣지 않고 외부에다가 하나만 넣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는 합니다. 근데 여기에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건축물의 이제 안전을 위해서는 아무래도 각 실마다 하나씩 있는 게 좋기는 하겠죠. 근데 요거는 법에 대한 해석을 허가권자하고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전에 저는 그렇게 해서 뺀 적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뺐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왜냐하면 거기는 이제 개별 난방 방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은 연창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사실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요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개별 난방 방식에 대한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앞에 뒤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다른 내용으로 조금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오늘은 변창에 대한 설치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도건축사 사무소의 최현철 건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